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철골 조립식 구조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사를 착공부터 완공 순서까지 그 주의할 점을 하나하나 공정과 함께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 그 시공 순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버린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 다음에 목매김을 하고, 이제 철근 배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그 부집을 이제 설치를 하고, 기초 공사까지 타설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설비와 이제 철골 쪽, 올리는 순서와, 그리고 이제 패널을 부착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기존에 이제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 전에 이제 사진인데, 설비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배관 설비, 그리고 이제 전기 설비, 그리고 수도 설비가 있는데, 사실 이 인입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들, 그 건축물에 이제 자리를 잡고자 하는 그 메인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입간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철근 배근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 그 전기 주름관 CD관이나 배관이나 수도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가 양생되고 굳고 나면은 그때 수정을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어떠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부근을 설치하고 이제 상부근을 설치하기 전에 설비가 같이 들어와서 배관 작업을 하는데,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배관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경사가 내리막길로 잘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제 물이 잘 빠져나가겠죠. 극한다고 이제 이 배관의 그 경사도를 급경사로 이렇게 해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 각도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공식이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100분의 1. 어떤 사이즈,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냐면은, 자, 100분의 1 구배라고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냥, 가로가 긴 100m 기준으로 봤었을 때, 100m 기준의 높이, 시작점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0이라고 했었을 때 100m까지 그 거리는 높이가 이게 제로라고 가정했었을 때 높이를 1m를 올렸는 구배 높이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이제 100분의 1 구배를 저희가 경사를 잡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m에 1m를 든다고 가정했었을 때 구배가 엄청나게 속도가 약하죠. 하지만 물의 압력, 여기서 이제 변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했었을 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압력으로 인해서 물이 생각보다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했었을 때 주택이 뭐 한 100m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뭐 한 15m, 뭐 한 20m, 10m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기초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사실상 경사각도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는 위치까지 좀 경사가 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스타트되고 빠져나가는 시점의 구배는 100분의 1 구배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주름감도 중요합니다. 전기를 인입을 하고 전기 주름감을 이제 놓고 했었을 때 보정도 잘해야 되고, 혹시나 이제 손상이 되어 버리면은 계속 그쪽으로 인해서 누전이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CD관을 이제 매입을 할 때 이제 빈 먼간을 이제 우선적으로 넣고요. 그리고 타설하다가 혹시나 이렇게 찍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선을 해야 되는 그 전기 자체가 주름관 파이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CD관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입니다. 수도 이제 인입을 할 때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열재는 수도 지름에 맞는 단열재를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수도 배관에 이제 손상을 방지를 하고,
그리고 혹시나 동파가 될 수 있는 우려들을 이제 또 우리가 방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입이 들어오는 그 시작점에서 끝에까지는 단열재를 설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배관 이제 설치를 하면서 또 주의할 점을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연결 부위입니다. 연결 부위. 사실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 철근 배근을 하고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은 그 콘크리트를 굳고 나버리면은 사실 그 수선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은 내부에는 이미 주거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뭐 장판이나 마루가 설치가 되어야 될 거고, 그 전에는 또 그 엑셀 배관을 통해서 난방 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근데 나중에 이제 보통 그 어떤 사례들이 있었냐면은, 예전에 이제 저희가 보수를 한 번씩 이제 보수라기보다는 이제 그 의뢰가 와가지고 이제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이제 뭐 오수 배관이 이제 그 배출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이제 받고 이제 그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 나중에 그 중간에서 방 중간 부분에서 배관이 나가는 부분이죠. 나가는 부분에서 이런 악취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오수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면 깨끗한 물은, 우수물은 냄새가 안 나요. 수도 직수가 터졌다고 하면은. 근데 생활적으로 쓰는 하수라 오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똥이 바깥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돼 버리고 중간에 터져 있거나 해버리면 물이 이 콘크리트 주변으로 이제 새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주변에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기초까지 들어가서 한번 공사를 한번 우리 해보면은, 그 철거를 해보면 이 부위에 이음새가 꼭 터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신축을 짓고자 할 때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우리가 배관 설비를 할 때 보통 바쁘다고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설비 공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이음새 부분,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 모든 소켓은 뭐 90도 뭐 연결 소켓 여러 가지 이렇게 부속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쪽에 들어가는 그 암놈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데, 암놈 부분에 이 인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깊이가 한 4cm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 순놈으로 들어가는 그 깊이도 한 4cm가 들어가줘야지만이 정확하게 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관 설치를 할 때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40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5mm 정도를 더 키워서 45mm를 표시를 해주면은, 예를 들어 이 마킹을 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인입을 들어갔었을 때 이 부분이 라인이 살아있게 되겠죠. 그럼 5mm 정도가 남으면은 이 소켓과 이 연결 부속이 완벽하게 이제 시공이 되었다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설비하시는 분들은 직감으로 공사를 하시죠. 본드를 바르고 난 다음에 이 소켓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사실 몇 센치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 안쪽으로 뭐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 또한 연결 배관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도대체 매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설치를 하시는 게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깊이를 꼭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해둔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깊이가 4cm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 깊이의 3분의 2 이상은 들어가줘야지 정확하게 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켓을 잘못 시공을 하여 1cm 정도만 걸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콘크리트 이제 범프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타설을 하게 되는 거죠. 타설을 하다 보면은 이 충격에 의해 가지고 이 이음새 있는 부분들이 이탈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미비하게 빠졌거나 매입이 정확하게 안 되었을 때, 그때 건축을 다 시공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기초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초 콘크리트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그 배관 안쪽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와 있는 그 배관에다가 마개를 밀봉을 시켜가지고 물이 일정량을 붓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물이 더 이상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면은 배관에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3, 4일 경과 이 배관에 물이 빠지게 되면은 배관 이음새 부분에 분명히 누수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감공사하기 전에, 벽체가 올라가고 마감공사하기 전에 빨리 수선을 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배관 작업할 때 신경 써서 검수를 하시고, 그리고 경사각도, 배관의 경사각도가 꼭 배출되는 방향으로 물배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꼭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이 배관 안에, 그 가로 배관 안에 이 긴 배관 안에 물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여기 고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 찌꺼기라든지 화장실에서 물을, 요즘에는 그 휴지를 같이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휴지가, 찌꺼기들이 이렇게 고여 있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응고가 돼 가지고 차근차근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배관이 막히게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설비를 불러서 이렇게 또 뚫어줘야 되고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구배는 나가고자 하는 출구 방향으로 꼭 경사를 구배를 잡아주고 신경 써서 검수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공정을 볼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공사가 다 끝이 났어요. 자, 이렇게 저희 현장인데 이렇게 공사가 끝이 나고 나면은 이제 철골 부재가 들어오겠죠. 미리 사전에 이렇게 주문했던 이 철골 부재들이 들어와서 이제 시공이 이렇게 순서별로 시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장에서 제작했는 대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크레인으로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계 도서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중공벽 구조로 저희가 이제 특허냈는 공법으로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나의 그 건축의 그 건축물의 그 구조 역할을 하면서 이제 구조가 이제 형태가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내부 같은 경우는 중공벽 구조로 저희는 단열재 이렇게 시공합니다. 시공을 해서 이렇게 패널을 붙이고 이렇게 지붕판을 얹고 마감을 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골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깥에 뭐 세라믹 사이딩을 붙이는 경우들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또 조적을 또 다시 시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타코를 시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골조 시공을 잘 하는 업체에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도 구조가 이렇게 우리가 칸막이 형식으로 패널로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해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른 현장의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유튜브에 각 소장의 주택 이야기 영상을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시공이 잘 되어 있어서 시공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골조와 경량철골조는 무엇이 다를까? 언뜻 같은 F 기초라도 어떤 구조체의 주택인지는 목조주택을 알면은 경량철골조의 우수한 철제 철골조 주택과 철골조 부속동을 다음 다를까? 비용 요즘은 목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을 합니다. 심지어 가장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는 한옥마저도 기초가 선택한 것이 가장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면은 기둥이 10V가 자, 철골 구조는 이제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이렇게 볼트를 이렇게 이제 미리 사전에 이렇게 매립을 시켜 놓죠. 여기에 빔 구조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있죠. 목구조의 경우 올라와 있는 볼트를 또 보강된 를 겹쳐 구조적으로나 시공 과정도 뭐 철골 구조 중에서도 이렇게 그 경량 철골로 또 이제 작업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면적이 작아 버리면은 크게 구조적으로는 철제 자체가 그 내진 설계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구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진에는 사실 이제 뭐 7, 8 정도는 거뜬하게 버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균열이라든지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하는 방식도 그 자체만 가장 큰 차이점은 경량철골조는 주로 현장 제작, 현장 용접을 하고
네, 말씀을 잘 현장에서 해주셨는데 설치장이 현장에서 보통 제작을 하는 게 이제 현장 경영 제작, 철구조고요. 현장 조립을 주로 하기 때문에 HB 구조의 그 골조는 공장에서 그 또한 주문되어지는 이런 설계 도서에 맞춰서 도면에 맞춰서 제작이 미리 이제 제작이 되게 되는 부재는 겁니다. 약하지만 부재간 용접으로 된 경량철골조와 어느 쪽이 조가 구조제도 경량철골조는 하지만 대비 고규모 철골조는 구조제의 공전구조 블로어형의 대구주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도 시공이 되는 있었죠. 겁니다. 설치 조립도 3, 4일이 소요되는 여기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경량철구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제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2, 3주가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HB 구조 같은 경우는 미리 그 공장에서 제작이 다 해서 나와요. 이렇게 재단이 되고 어떤 경사도로 어떻게 그 타공은 어떻게 놔야 되고 이제 이게 공장에서 주문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설치했었을 때 이제 2, 3일 3, 4일 정도면은 이제 뭐 2층 정도의 구조 공사가 이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만큼 인건비 뭐 여러 가지 이제 절감이 되기 때문에 HB 구조의 그 형태가 아주 빠르고 좋다는 내용입니다. 안해양 공사였습니다. 달 사이에.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게 이게 단순한 디자인이고 단순한 구조면은 HB 구조가 이제 좋은데 만약에 구조가 여러 개 좀 꺾이거나 조금 이제 뭐 디자인이 좀 이제 요소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경량 철골 구조가 유리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이제 단층 같은 경우는 경량 철골 구조를 이제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요. 2층 구조물 같은 경우는 HB 구조의 철골 구조를 저는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런 식의 너무 그런 정밀도가 자, 이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정밀하게 난이도를 시공을 해놓는 거죠. 2층 바닥골을 조립.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크 플레이트를 이제 바닥이 되는 부분에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사이드에 이제 콘크리트가 빠져나가지 말라고 타설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포도로 이제 볼을 이제 받쳐서 시공을 한답니다. 레미콘을 이제 타설할 때 혹시나 이게 처지는 현상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을 받쳐야 한다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데크 플레이트 위에 레미콘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두께 자체가 사실 뭐 한 15준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분산으로 이게 다 타설이 되기 때문에 데크 플레이트 자체가 이렇게 절곡이 되어 있어요. 충분히 하중을 버틸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포드로 이렇게 처짐 현상을 막기 위해서 보강을 잡아주는 겁니다. 면적 65평, 총 공사 금액 3,850만 원이고 톤당으로 보면 톤당 175만 원. 이게 그 시공비도 많이 올랐어요. 이게 그 고철 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평당으로 한 60만 원 정도 하지만 추가 금액을 잡히네요. 자, 이렇게 좋은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 마감재 같은 경우는 업체마다 이제 선호하고자 하는 이런 그 마감 이제 형태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하는 방식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공벽 패널로 저희 이제 유튜브 영상에 메인 화면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철골 조립식 중공벽 구조로 해서 벽체 두께가 한 28cm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내부 외부를 이제 마감을 덧대어서 마감을 하는 방식인데, 요즘에는 외부 최종 마감재가 스톤 타일도 있고 스톤 패널 여러 가지 이제 그 마감재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감을 다 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주택이 이게 그 콘크리트 주택인지 아니면 조립식 주택인지 목조 주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디테일하게 표현이 잘 이제 처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붕 또한 이렇게 징크 패널로 해서 마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구조물에 그 경량 기하도 올릴 수 있고 마감은 어떠한 형태로도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나라 구조와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에 잘 맞는
지진에 강하고 그리고 이제 내구성이 잘 갖춰진 건축 구조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푸집 설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 배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거는 그전 내용이고 저희가 설비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초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H빔 구조가 올라가는 순서 그 과정들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패널이 부착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할 점과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철골 조립식 중공벽 저희 구조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볼트형 체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력이나 이런 지진력, 진동에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했었을 때 크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좋아서 단열 성능이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시공사마다 이제 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찌되었든 요 근래 저희가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지진의 강한 구조를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서 설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주택 또한 내진 설계를 잘 해서 내구성을 잘 갖춰지게끔 구조 보강을 하게 되면은 콘크리트 주택 또한 아주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저는 콘크리트 단독 주택 1층, 2층, 3층 건물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주택을 저희도 이제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시 거주할 주거 목적이라면은 저는 철골 조립식 중공벽 구조라든지 철골 주택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사실 안전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